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도시와 농촌의 변화, 두 번째는 다양한 사상의 수용과 발전, 세 번째는 대중운동의 확산입니다. 그럼 일제강점기 우리 도시와 농촌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민지 도시인데 우리나라에 근대 문물이 도입되게 되고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맨 처음에는 개항장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다가 점차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서도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1930년대가 되면 일제가 1929년에 발생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또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많은 공업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업 중심지에는 신흥 도시가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이라 할 수 있는 경성은 청계천을 기준으로 일본인은 북촌, 한국인은 남촌에 주로 거주를 했는데요. 특히 북촌에는 본정, 일본말로 혼마치라고 하는 지역은 작은 도쿄라고 불릴 만큼 많은 발전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 주변 변두리에는 돈을 벌려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빈민촌을 형성했는데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 땅을 파고 움집인 토막에서 생활하여 이들을 토막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 양식의 변화인데요. 생활 양식의 변화가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 신문, 잡지 등에서 대중문화가 소개됨에 따라 도시를 중심으로 의, 식, 주 등의 일상생활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를 볼게요. 남성들은 수염을 자르는 면도 그리고 상투를 자른 다음에 머리를 짧게 치는 단발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여성들도 단발머리를 하는 케이스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료와 학생을 중심으로 양복, 양장도 확산되었는데요. 이러한 신세대들을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불렸는데 일부 세력들은 이들을 못된 걸, 못된 보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고 전통적인 의식주 문화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문화인데요. 개항기 일본, 중국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도시 상류층에는 서양 음식이 유행을 했지만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사 먹기는 기회가 많이 적었거든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반 서민들은 잡곡밥을 먹거나 더 부족하면 풀뿌리, 나무 껍질 등을 삶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화인데 계랑 한옥, 2층 양옥인 문화주택이 등장하게 됐고 농민, 도시 서민은 초가집이나 부식 기와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못 살면 토막민처럼 땅을 파서 움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과 노동의 변화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데 1910년대, 1920년대 일제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훨씬 앞에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먼저 1910년대에는 토지를 조사하는 토지조사 사업이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1920년대에는 일제가 부족한 쌀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산미를 증식한 다음에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산미 증식 계획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농사 짓는 자장농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소장농은 늘었으며 소장농의 권리가 그리고 또 권리가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또 지주들의 권한이 쓰졌다라고 배워봤으며 이에 따라서 농민들의 생활은 열악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대공황 여파, 일제의 침략 전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수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소장농은 도시 빈민으로 그리고 또 화전민이 있는데요. 화전민은 숲에 들어가서 숲에 불을 지른 다음에 그 불을 지른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화전민 그리고 또 강제 이주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환경을 보면 아까 앞에서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 전개되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몰려드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었고요. 또 한국인 도시 노동자들은 저임금, 또 장시간, 또 승진 속도도 낮았고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했고요. 특히 여성과 미성년 노동자, 어린이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더 열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사상의 수용과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던 사회 진화론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게 됩니다. 이 사회 진화론은 일반 생물도 진화하는 것처럼 사회도 진화를 한다. 그에 따라서 더욱더 많이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된 사회와 국가가 덜 발전된 사회 국가를 양육장식으로 식민 지배하고 멸망하고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국주의 식민지 체제를 정당화하던 이론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근대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근대 사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개조시킨다. 이런 이름의 뜻에 따라서 개조 사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대 사상 개조 사상들의 종류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인데 일반민이 주의가 되는 이데올로기만큼 국민이 주권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두 번째 이론은 정부 등의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고요. 다른 말로 아나키즘, 그리고 또 아나키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나키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까 말한 대로 강제적인 모든 권력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정부라든지 사회라든지 일반 개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에 따라 가지고 강제적인 모든 권력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바로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독립운동가는 이 아나키즘을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수용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단재 신채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채호는 이런 아나키즘을 수용을 해서 일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무정부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의결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무정부주의까지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인데요. 요거는 앞 영상에서 봤기 때문에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족주의인데 민족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론이자 계열입니다. 1조로부터 주권을 되찾아 민족의 독립회복이 최종 목표이고요. 이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민족의 단결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을 보면 실력 양성 운동, 민족이 단결하여 실력을 키우자.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연구하는 역사와 문화 연구, 무장 독립투쟁, 외교 활동 등 다양한 방향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인데요. 개인보다는 사회를 우선시하는 이유인 만큼 왜 사회에서 차별이 생기는가? 그는 빈부격차, 그리고 사유재산제도, 그리고 생산시설의 사유화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지고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들이 부르주아한테 대항을 하고 혁명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 사회 건설이 이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 단체들이 1925년 앞에 많이 나왔던 이 조선공산당을 연합하여 결성을 했고요. 이들은 이런 만큼 노동, 농민운동 등 대중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가 세지니까 같은 해에 일제가 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다. 이것도 배워봤고요. 이들은 조선민흥회라든지 신간회라든지 민족주의 계열과 연대를 하기도 했지만 신간회의 해소 등과 같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신여성의 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남성들보다 많은 차별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와 그리고 또 식민지 억압을 동시에 받는 상당히 이중고의 억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여성들은 자신들이 민족운동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신여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러한 신여성들은 좋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축처, 두 번째, 세 번째, 처가 아닌 첩과 같은 부인들을 두는 것을 반대했으며 집안 또는 사회적인 강제 결혼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교육, 경제권,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유롭게 결혼하며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혜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나혜석은 이혼을 한
우리나라의 거의 공식적인 최초 인물이라 쓰는데 그 이혼에 대해서 글을 쓴 게 나왔었는데 그 글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신여성들이 만든 여성단체들은 여성권리신장, 민족해방 등 여성사회운동을 주도했는데 이런 여성단체들은 좀 이따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 대중들이 자신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대중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농민운동인데 이러한 운동은 1920년대와 30년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대인데 전통적으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작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말고 낮춰달라, 그리고 또 지주 자의로 소작권을 이동을 시키지 마라 라고 반대 운동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1923년에 있었던 암태도의 소작쟁의입니다. 자, 여기서 쟁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쟁의는 쉽게 농민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암태도의 소작농들이 이러한 소작농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농민운동을 전개한 암태도 소작쟁의가 1923년에 전개가 되었고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대에는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쟁의 횟수 및 참여 인원이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1924년에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24년에 조선 노농 총동맹, 조선의 노동자와 농민들을 지키기 위한 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었는데 노동자와 농민들은 조금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에 따라서 세분화돼서 이런 단체가 분화되게 되는데요. 1927년에 노동자들을 위한 조선 노동 총동맹과 또 농민들을 위한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이 조선 노농 총동맹이 분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3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 계열과 더욱더 많은 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20년대에는 뭔가 생존권 투쟁, 소작료를 인하하지 마라, 소작권 마음대로 이동하지 마라, 생존권 투쟁의 느낌이었다면 이러한 생존권 투쟁에서 플러스로 항일, 일제에 저항을 하고 또 정치 투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때의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구호를 보면 상당히 조금 폭력적이고 좀 급진적이고 일제를 비판하는 그런 구호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를 강화함에 따라서 이들 30년대 농민운동의 특징은 혁명적. 혁명이라고 하면 아래 계층이 위의 계층을 엎어버리는 그게 바로 혁명인데 혁명적이며 합법적이지 않는 비합법적 폭력 투쟁을 1930년대에 농민운동 세력이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운동도 농민운동처럼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대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 민족차별 금지 등을 주장을 했고요. 마찬가지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노농 총동맹이 27년 아까 말한 대로 조선 노동총동맹,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분화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런 1929년 대표적인 파업이 전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산 지역에 있었던 원산 총파업이 있습니다. 원산 총파업. 원산 어느 석유 공장에서 일본인 감독관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하고 때리고 밟아버리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대규모의 파업이 전개되기도 했고요. 또 20년대 대표적인 파업이 바로 을밀대의 강주룡의 시위라고 할 수 있는데 강주룡의 시위 뒤에 있으니까 고무공장에서 저항을 했던 강주룡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마찬가지 노동운동도 농민운동처럼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생존권 투쟁에서 항일, 정치 투쟁으로 확대됐고요.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를 강화함에 따라 아까 농민처럼 혁명적이며 비합법적 폭력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어서 청년들의 권리와
항일 투쟁을 위한 청년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청년들이 자신들이 항일 운동의 주체임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민족 대표 33인은 헌병대에 자수를 했지만 3.1 운동을 시작하고 확산한 것은 바로 학생들이었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토론회, 강연회, 야학 등의 여러 운동 등을 전개하기에 따라 청년 운동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도로 해서 여러 단체를 끌어모은 결과 1924년에 조선 청년 총동맹이 결성이 되게 되고 많은 청년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청년 단체들은 노동, 농민, 소년 운동 등 포괄적인 대중 운동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 청년들이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도 활발히 전개하고 이룰 수 있도록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소년 운동인데요. 배경을 보면 어린이들은 힘든 노동, 열악한 교육, 낮은 대우를 계속해서 받아왔거든요. 원래 전통적으로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뭔가 덜 떨어진 조금 많은 것들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동학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이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년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소파 방정환인데요. 방정환의 주도로 1921년에 천도교 소년회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1922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핫했는데요. 거기서 방구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린이들의 뭘 하자, 논란도 되기도 했었지만 그 방구뽕의 모티브 인물이 바로 여기 있는 방정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천도교 소년회는 5월 1일을 어린이날이라고 정하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인 어린이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 운동인데요. 신여성들이 많은 깨달아서 여성들의 권리 증진, 차별 철폐를 위해서 여러 여성 운동들을 전개합니다. 3.1 운동 이후 여성이 민족운동,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여성 운동들이 전개되는데, 그러다가 1927년에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가 결성되게 되니까, 이에 따라서 여성단체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도 이러한 신간의 자매단체로 1927년에 근우회로 통합되게 되고, 여기서는 근우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31년 신간회가 해소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근우회도 해체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 배경을 볼게요. 과보개혁 이후에 우리나라의 신분제가 뿅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가공하고 고기를 팔던 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백정들이 일제강점기에도 어떤 차별을 받느냐 보면 1920년대 뭔가 조금은 민본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같이 호적에 이런 백정의 출신, 백정의 자식들은 도한이라고 해서 붉은 점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호적을 보면 붉은 점? 너 백정이구나. 이렇듯 백정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도장도 있었고, 백정의 자식은 학교 입학도 거부됐으며, 백정이 교회에 가면 교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으니까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단체가 진주에서 1923년에 조직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형평사입니다. 형평이라고 하면 백정들이 고기 무게를 잴 때 그 저울처럼 저울을 평평하게 뭔가 차별을 없애자, 평등하게 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 형평사는 안 넘어가네요. 전국으로, 진주에서 전국으로 조직이 확대되었고, 강연과 청원 등 백정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형평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나중에는 일본의 수평사와 연합을 하여 함께 운동을 전개하게 됐거든요. 수평사는 일본에도 고기를 가공하던 백정처럼
에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에타들도 일제시대에 많은 차별을 받게 되니까 수평사라고 한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했는데 조선의 조선형평사, 일본의 수평사가 함께 연합을 하여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자, 20년대 후반쯤이 되면 자, 내부 이념이 갈등이 심화하게 되고 그러다가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니까 뭔가 항일적인 성격이 됨에 따라 30년대 이후에는 점차 이런 운동도 쇠퇴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사회 문화의 변화, 사회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로 각 종교, 또 문학, 역사 연구 등을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